현재 서울 자가 실거주까지 이렇습니다. 1억을 모으는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가 절대 뒤처지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테크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도 열심히 살아가는 20대 청년으로서 제가 처한 상황, 가진 능력 대비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니까 현재 서울 자가 실거주까지 이렇습니다. 제가 읽은 재테크 책만 수십 권이고 구독하고 있는 경제 전문 채널도 20개가 넘는데요. 그 책들과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실행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강조한, 저도 실천했더니 아, 이게 맞구나 했던 재테크의 순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다만 각 순서를 실행할 때마다 중요한 점이 있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작은 1억 모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1억을 모으는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1억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누구나 1억을 모을 수 있지만 10년이 걸려서 1억을 모으냐? 2년이 걸려서 1억을 모으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1억 모으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월 수입을 높이거나 주식, 적금과 같은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사실 1억 미만의 현금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주식 아니면 고금리 적금이죠. 제가 정말 많은 경제 채널에서 들었던 얘기가 1억 모으기 전에 주식하지 마라 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바사라고 생각했어요. 주식 고수분들도 요즘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 빠르게 모으기, 적금이냐 주식이냐, 이 논쟁을 제가 객관화된 수치로 경제학적으로 오늘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10대 주식이죠. SK 하이닉스 주식입니다. SK 하이닉스 주식과 3.5% 예금을 비교해볼게요. SK 하이닉스 현재는 14만원 중반이네요. EPS를 보니 주당 수익이 9,912원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주가가 14만 8천원이죠. 9,916원 나누기 14만 8천원, 6.75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장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은행 예금 금리가 3.5%라고 치면요, 3.5%가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고요. 6.75%가 SK 하이닉스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6.75 나누기 3.5%를 해보실까요? 1.93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수치냐면 예금 이자에 비해 주식이 1.93배 정도, 약 2배 정도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주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룰 수 있을지, 이 여부가 1.93배 정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은행 예금 3.5%는 100% 확률이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주식 투자하는 것과 예금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예금부터 먼저 보실게요. 3년 동안 예금을 하시면요, 1 더하기 0.035에 3승을 하시면 1.108이 나옵니다. 0.035는 3.5% 금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3승은 3년 동안 예금을 했다는 걸로 3이 되는 겁니다. 1.108배가 나왔잖아요. 즉 우리가 1,000만원 예금을 3년간 맡기면요, 1,10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8만원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 주식도 똑같이 알아볼까요? 마찬가지로 1 더하기 0.675 3승을 하시면요, 1.216이 나와요. 요구 수익률로 따지면 SK 하이닉스 주식 1,000만원어치를 샀을 때 최대 수익률이 1,216만원이라는 거죠. 216만원 벌 수 있습니다. 예금의 딱 2배네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 마이너스로 될 수 있죠. 0.784입니다. 이렇게 잃으면 후회하겠죠. 아, 내가 적금을 들었으면 주식처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1,108만원이 됐을 텐데 주식해서 784만원이 됐구나. 물론 여러분 이렇게 수치화된 게 정답은 아니죠. 주식 고수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 주변 20대들을 보고 저의 경험도 보아하니 1억 모으기 전에 주식 투자를 안 했다가 1억을 다 모으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이거가 절대 뒤처지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한 돈을 코인 주식으로 날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1억 모으기 전에 이렇게 돈을 날리면은 돈 모으기가 매일 제자리 걸음이에요. 1억 모으고 2천만원 투자하는 거, 4천만원 모으고 2천만원 투자하는 거, 리스크가 완전 달라요. 1억 모은 사람이 2천만원 주식 투자해서 다 날렸어요. 근데 나는 8천만원이 있고 또 1억을 모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1억을 만들거든요. 근데 4천만원 모은 사람은 1억 만들기에 거의 절반까지 왔다가 2천만원 다 날리면 다시 1억 모으기 초입으로 시작하는 거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억 모으기 전에는 파킹 통장이나 적금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고금리 적금과 파킹 통장 리스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1억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내 몸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월 300 수입인 사람이 로또 청약이 되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증여를 받지 않는 이상 경제적 여유를 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소득 자체가 높아야 여유 있는 삶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월 수입을 높이는 방법은 이직을 해서 내 월급을 높이거나 투잡 부업을 해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저는 그 중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온라인 사업을 병행했고 지금까지도 지속했죠. 그 덕분에 1억 모으기를 정말 빠르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하는 게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직을 하느냐 아니면 저처럼 부업을 하느냐 베스트인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커리어 개발을 해서 월 수입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억을 모으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임장을 다니고 내가 원하는 집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내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 1억을 가지고 다 재테크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 법칙 중 하나인 7대3 법칙을 추천드립니다. 안전자산의 7, 위험자산의 3 이렇게 돈을 배치해서 내 자산관리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안전자산인 예금은 7의 비중을 두고 주식,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3 정도의 내 자산을 분포를 시킵니다. 만약 주식이나 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아도 안전자산 7은 계속 잘 있기 때문에 내가 금방 일어설 수 있고요. 또 주식과 펀드가 잘 되면 내가 빠르게 자산이 불려나가는 거죠. 안전자산 7을 너무 예금에 두기보다는 CMA, MMF 등에도 투자하고 위험자산 3도 그나마 위험성이 적은 ETF라든지 펀드에 투자하면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겠죠? 스텝 3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첫 부동산 투자인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셨다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처음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내 집 마련을 경험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의 시작입니다. 저도 어떠한 경험보다도 지금 내 집에 사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데요. 출퇴근하기에도 편안하고 결혼해서도 살기 편안한 그런 곳으로 알아보세요. 저도 까마득했는데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찾아보니 내 자산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딱 알맞는 집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4, 우리가 1주택자일 때 이것을 발판으로 더 좋은 동네로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면서 자산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억 단위로 돈을 불리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가 다르신 분들은 이때 건물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대체적으로 1주택자보다 2주택을 가져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보다 적당히 괜찮은 두 채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10억을 1주택에 투자하셔서 5억 시세 차익 보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1억 6천으로 2주택을 투자하셔서 2억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당장 A가 5억을 벌었고 B가 2억을 벌었기 때문에 A가 돈을 더 잘 번 것 같지만 A는 수익률 50%, B는 수익률 125%입니다. 그리고 B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드를 2배 이상 늘린 게 참 대단하죠. 구독자님과 저도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요.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보셨죠? 그 책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인상 깊으세요? 저는 작가가 사치품을 좋아하는데 절대 사치품을 노동수익을 사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산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들이 부자를 보면은 명품 가방도 많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외제차도 여러 개고 하니까 돈을 펑펑 쓰면서 하나도 안 아끼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내가 일을 안 해도 나왔던 뭐 월세라든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 이런 자산소득으로 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짜로 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자산소득이 없으니까 내 노동소득으로 여행을 가고 명품을 삽니다. 이러면서 점점 우리는 부자들이랑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부자들은 자산소득으로 사치품을 투자하고 그렇게 즐거움을 취하면서 동시에 노동소득은 또 자산에 투자하면서 더 자산소득을 높여가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가끔 드라마 찍고 하는데도 세상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건물주라 월세가 계속 나오니까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월 수입을 자산을 불리고 축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재테크에 정답은 없죠. 하지만 제가 재테크 공부를 5년 넘게 지속하면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2024년도 모두들 성장 곡선 그리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